저는 이제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지니아빠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도 올리고 있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에 관해서는 저희 해연유학원은 이제 91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딱 30년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어학연수보다는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조기 유학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들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창에 보시면 모바일로 보시면 사실 저 창이 잘 안 보시네요. 딱 터치를 해보시면 밑에 Q&A라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제 채팅처럼 치는 거라서 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질문 쳐놓으시면 저희가 중간에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끝나고 확인이 되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중간에 이제 Q&A를 놓치셨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컨택트드렸던 우리 이제 부장님, 담당 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리 임지사장님, 자, 이제 이게 여러 이제 인투는 이제 여러 학교들을 미국, 영국의 여러 학교들을 이제 그런 학교 안에 들어가서 패스웨이라든가 이제 입학 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회사고 한국 지사장님이신데 오레곤 대학교에는 어떤 학교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에 지도도 보여지고 비버가 춤을 추듯이 이렇게 비버가 있네요. 이제 마스코트고요. 예, 오레곤. 그래서 오레곤은 그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오레곤 주에 여기 아마 잘 아시는 도시가 포틀랜드. 포틀랜드. 오레곤 주 안에 있는 코발리스라는 곳에 위치한 주립대학교고요. 1868년 이제 설립이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몇십 년 한 됐나? 40년 정도 된 역사가 깊은 주립대학교고요. 일단 굉장히 많은 전공과 그다음에 학사 전공, 그다음에 석사, 박사 전공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북서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자연적인 환경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보이겠지만 실리콘밸리들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 북서쪽에 첨단 이런 산업 환경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주립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제 코발리스 하면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어떤 도시인가요? 코발리스. 일단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긴 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되게 막 광활한 이제 캠퍼스를 자랑하는 그렇죠.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금 더 한국 학생들한테 좀 관련 있는 얘기를 해보면 한국 유학생들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한국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되게 이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지 학생들도 많이 진학을 하는 인기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가장 이런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대학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발리스 자체도 굉장히 보통 이제 저렇게 작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대학교 학생 수가 3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직원들 이게 다 합치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도시 숫자는 5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여기 종사한다고 보면 대학교에 되죠. 이제 대부분 다니거나 종사하거나 이런 이제 도시를 저희가 이제 흔히 캠퍼스 타운이라고 부르죠. 캠퍼스 타운인데 그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이 이제 가 있는데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가면 한인교회도 좀 있고 한국 식당도 좀 있고 되게 잘해준대요. 되게 잘해줘갖고 굉장히 정착을 잘해서 사실 이제 저기 갔다가 이제 한국 학생들은 랭킹 좋아하잖아요. 랭킹 좋아해서 이제 좀 더 높은 학교로 편입을 생각하고 갔는데 이 주변 사람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이렇게 환경도 좋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끝까지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딴 데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오레곤 학생들 중에서도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음. 다른 곳에 있다가 오히려 오레곤으로 편입을 해서 온 학생들이 많아요. 예, 예, 다른 예. 데 있다가 오레곤으로. 예,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여기 서포트도 굉장히 좋고 음. 그다음에 랭킹도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예. 특히 뭐 여기 이제 참고해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첨단 산업 쪽 관련된 전공들이 예. 되게 상위 랭킹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아까 조금 이제 언급했듯이 왜 오레곤 주립대학교를 왜 선택하나? 아니 뭐 네.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교가 뭐 어떤 분은 뭐 4,000개, 어떤 분은 5,000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가 어느 통계 이민국 통계인가요? 보니까 4년제 대학교가 2,80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3,000개 가까이가 되는데 네. 그 중에 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왜 오레곤 주립대학교를 선택하나요? 네. 예. 뭐 일단 여기 첫 라인에 딱 나오잖아요. 예. 세계 1% 대학교. 예, 세계 1% 대학교. 상위 1%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미국 내 1% 이런 것도 아니고 세계 1% 대학교. 예, 전 세계 1% 대학교.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그러니까 이런 고등교육 기관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카네기 재단, 그 카네기 재단에서도 티어 1 대학교로 선정이 돼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물론 여기 주변의 자연 환경 때문에 이 과목 뭐 랜드시, 뭐 스페이스 선 이런 그랜트들이 이제 받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그 하나의 그랜트,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연구 지원 비용 그런 것들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몇백억 이런 단위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하나 그랜트만 해도 뭐 100억 단위, 뭐 몇십억 단위 이렇게 되는데 그걸 4개나 받고, 이런 대학은 솔직히 미국에서 딱 2곳,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레곤 대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 지원비가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학부나 이제 뭐 그 석박사 하는 학생들한테 그 연구 지원 비용들이 충분히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실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구 지원 비용이 학교에서 한마디로 빵빵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되게 문의가 많고 지금 더더욱 이런 전공을 찾는 그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전공 랭킹으로 보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3위예요. 이 학부가. 그리고 뭐 요즘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빅데이터 역시도 프로그램 10위 안에 이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오레곤 주립대학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뭐 조금 더 아래쪽 서부 쪽에 내려가면 실리콘밸리가 있지만 오레곤 근처에는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요. 잘 기억하시죠? 전 처음에 실리콘밸리의 어떤 뭐 격가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치는 조금 다르나 역시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첨단 산업 그 기업들로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영향을 이제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오레곤 뭐 재학생들도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이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장점, 첨단 산업, 자연적인 부분, 뭐 아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지원비가 많다고 했듯이 여기는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학생들이 이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크리에이트 IT 콜라보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쭉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여러 다양한 인턴십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급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공짜로 학생들을 이제 뭐 경험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 한 4만 불까지
네, 받을 수가 3억이 있어요. 꽤 네, 크네요. 네, 예. 네, 연간 연간. 다 합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음,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그랬지만 음, 이제 대학 졸업한 정말 이제 신입 사원을 이제 뽑는 게 이제 음.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머리 네, 똑똑한 사람을 네, 뽑아갖고 네, 자기네가 교육시켜서 써먹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네, 저렇게 이미 좀 준비, 이렇게 바로 그쵸. 일에 네, 투입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게 지금 회사들의 입장인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점점 이제 그래서 이제 학력도 요구하는 학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인턴십을 참여했을 때 꽤 네, 많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이미 국내 기업들도 그런 부분이 음,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예, 미국은 예, 특히나 얼마큼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키이기 때문에 예, 많은 대학교들도 음, 학생들이 이제 정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바로 투입이 돼서도 음,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음.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육 그 프로그램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아,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계 1% 대학교 CWU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주로 세계 대학교 랭킹이 이제 뭐 QS 랭킹도 있고 음, 타임즈 랭킹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랭킹은 주로 연구 실적 음. 베이스로 대학교 랭킹을 매긴 그런 이제 랭킹 그 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랭킹이 주로 이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인용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랭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는 US 뉴스 랭킹을 네, 많이 쓰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139위인가요? 137인가요? 137위로 알고 있습니다. 137위에 네. 제가 약간 가물가물해서 저도 137위 죄송합니다. 139위네요. 149위에 네. 처음 게 맞았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랭킹이 사실 이제 이게 뭐 높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3,000개 대학교 2,800개가 넘는 네. 3,000개 대학교 중에서 굉장히 위에 네. 쪽에 속한 이제 랭킹이고요. 네. 거의 2%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2% 내에 들어가는 미국 내에서도 2% 안에 음. 들어가는 대학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상담 오시거나 학부모님들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뭐 하버드, 예일, MIT 뭐 이런 대학교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음. 중상위권 정도의 주립대학교 보통 저희가 이제 200위권까지를 연구 중심 대학교라고 네. 이제 많이 부르고 거기가 이제 연구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는 그런 대학교인데 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오버롤 랭킹, 전체 랭킹보다는 세부 전공별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쵸. 말씀을 또 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리건 주립대학교는 세부 랭킹들이 상당히 괜찮은 네. 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거기 한국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좀 있나요? 전체 아, 학생 수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좀 숫자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한 154명 정도 예. 예, 전체 예, 학교 안에 154명이 뭐 학부, 석부 아, 석사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100 제가 뭐 오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조금 헷갈렸는데 전체 국제 학생 숫자는 한 545명 정도고 545명. 예, 한국 학생이 한 136,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헷갈렸는데 한국 학생의 전체 숫자는 136명. 예, 예, 136명. 예. 예. 그 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패스웨이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한 음, 40에서 뭐 45% 정도, 그다음에 뭐 학사, 석사 이런 걸 다 해서 뭐 하면 한 3,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 비율이 꽤 높거든요. 여기 음, 위에 숫자가 있었는데 제가 헷갈렸네요. 네. 예. 네. 36명이면 뭐 이제 전체 아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예, 그래도 어느 예. 정도 다른 커뮤니티를 할 만한 그 뭐 정도 다른 수준.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심지어 뭐 그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교들 보면 한국 학생이 뭐 12명 아, 뭐 이렇게 12명. 되는데 예. 이제 OSU 같은 경우에는 그 음, 한국 학생들 비율이 이제 조금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 한국인 학생들한테 전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되게 많고, 음, 한국 그 교내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국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한국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도 음. 있게 돼서 약간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연대 프로그램 같은 아,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비록 신입생이고 하지만 막상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에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음. 아니고 거기 가면 이제 전에 왔던 학생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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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네. 한국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학생 특히 이제 내가 처음에 미국을 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대감 같은 것도 느끼고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네, 네. 그렇죠. 뭐 저렇게 한국 학생이 좀 있어야 사실 뭐 한인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일요일 날 오면은 뭐 이제 한국 음식이라도 좀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서 네, 이제 또 네. 같이 친해지고. 왜냐면 이제 실제 유학을 가보면 네. 그런 향수병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려움들이 생각대로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예. 저도 이제 뭐 예. 유학을 해서 알겠지만 도움을 어디다 청해야 될지 모르는 거. 예,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단 먼저 가서 적응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내가 이제 힘들어하는 과정을 좀 줄이고 현지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입학에 대한 과정들이 어떤 것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레곤 이제 인투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어학 과정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 과정을 할 수 있는 예. 그 과정이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돼요. 하나는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이거는 그냥 정규 입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이어 원 과정이라고 해서 정규 그러니까 1학년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유학생을 위한 그 약간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대학교를 이제 다녔던 학생들이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징검다리 과정을 짧게 끝내고 정규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도 그냥 정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레이주에이트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아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하고 좀 연관돼서 제가 사실 뒤쪽에도 좀 다뤄도 되긴 한데 지금 나왔으니까 먼저 하면 대학원 마스터 과정으로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갈 때 학부 전공이 관련이 없어도 갈 수 있나요? 일단 전공 관련이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다면 필요한 게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원할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전공을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이런 걸 간다. 그러면 학부 때의 성적하고 영어하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럼 GRE는 필요한가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GRE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컴퓨터 없더라도 사이언스나 전자공학은 GRE가 필요 없고 다른 전공은 GRE가 필요할 수 있고요. MBA가 뭐 별도의 과정들은 좀 GRE나 GMAT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이제 아마 전공 과목에 따라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저희랑 같이 이제 회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원은 학비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조금 그 과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근데 보통 한 뭐 과정에 따라서 뭐 10,000불 초반대부터 20,000불 후반대, 좀 긴 텀까지 MBA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30,000불 후반대까지 이제 레인지가 걸쳐 있는데 아마 이제 원하시는 전공 과목이나 그다음에 성적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그 이수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학비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00불 뭐 초반대부터 해서 30,000불 후반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1년당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 토탈 비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OSU 같은 경우에 저희가 되게 익숙한 게 이제 학기제 1년에 그렇죠. 2번을 겪는 학기제를 익숙하실 텐데 OSU 같은 경우에는 분기, 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 텀부터 3텀, 어쩔 때는 뭐 4텀까지도 되는데 보통 이 세 텀이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텀이 1년. 학기제가 아니고 텀제다. 그쵸. 보통 분기. 이제 쿼터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오레곤 주가 사실은 이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비는 이제 그 3학기 당인가요? 아니면은 전체 토탈 학기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수 그 과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텀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아, 예, 예. 예, 예. 세 텀에 그 정도. 네, 세 텀에 이제 3만 불 초반대. 싸면 이제 만불 후반대. 한 텀인데 그냥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냥 두 텀에서 세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텀이면 2만 불대, 네, 세 텀이면 3만 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1년에 한 3만 불 초반대. 그렇죠. 이 정도 예,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학부 편입 시 인터내셔널 학부 편입했을 때는 학부 과정은 그러면 이제 학비가 얼마 되나요? 사실 뒤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이 왔으니까 돈부터 나오네요. 돈.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아들도 지금 유학하고 있을 때 돈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1년에 학부 과정 학비는 얼마나 되나요? 3텀이 이제 1년이라고 1년 말씀을 기준이죠. 드리면 3만 한 3천 불 정도, 그러니까 3만 불 초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3만 3천 불 내외 정도가 네. 1년 학비. 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만 2천 얼마. 네, 3만 2천 얼마. 예. 네. 그렇죠. 이게 그 편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편입이 이제 2학년 마치면 편입하면 딴 학교 3학년 이렇게 되는데 네. 얘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학점 얼마 인정받고 그쵸. 남은 학점 이수한 거기 때문에 네. 남은 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반이 될 수도 있고 막 복잡한데 어쨌든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3만 3천 불 정도 about 이 정도 예상 되겠네요. 예. 근데 또 뭐 다양한 이제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장학금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원하십시오. 그렇죠. 장학금제도 원래 이제 옛날에는 주립대학교가 장학금을 많이 안 줬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좀 그래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다양한 국제 학생들의 그 역량들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연구 지원비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좀 재정이 풍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학생들,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장학금 제도가 좀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SU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특히 성적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편입은 보통 입학요건지에 제가 이거 뒤에 한번 저희 아마 다 스킵해야 되고 뒤로 갈까요? 요거는 이제 바로 지원할 때 이렇죠. 그쵸. 바로 지원할 때. 하지만 그냥 좀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저희 이제 인투 뭐 회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인투의 이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프로그램을 그냥 정규 과정을 지원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해야죠. 대학생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뭐 한국인들 간의 유대 관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좀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인투 저희 교육재단 안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많은 서포트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장학 혜택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업 서비스 부분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제 내 학업에 대한 상담을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투 센터에 와서 바로 이제 물어보거나 하면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죠. 뭐 뒤에 부분은 조금 기존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일단 많은 유학분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숙사 부분에서도 그냥 혼자 다이렉트로 진행하게 되면 기숙사든지 혼자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기숙사 배정이 확실시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본 서류는 이제 나중에 제출을 하셔도 되고. 원래는 처음부터 다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제 OSU 학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3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이렉트 정규 입학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패스웨이 과정,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패스웨이 과정 3텀, 4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개의 프로그램으로.
네. 그 패스웨이를 잠깐 이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사실 이제 OSU 오레곤 주립대학교가 이 미국에서 패스웨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벌써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패스웨이라는 건 뭐냐면 1학년 과정, 뭐 한 학기 내지는 뭐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고 뭐 형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짧으면 한 학기, 길면 1년, 12개월을 유학생들이 적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유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유학생 특별 전형이라서 네. 좀 입학도 약간 기준을 좀 낮춰주고 영어 기준도 좀 낮춰줘서 1학년 때는 영어도 좀, 그러니까 영어 부족한 학생은 영어도 좀 공부시키고 학점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좀 대학생활 적응하기 위한 어떤 이제 라이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활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을 좀 더 넣고 해서 몇몇 과목은 이제 본 과목을 듣고 몇몇 과목은 이런 보충 과목을 듣고 해서 1년, 그러니까 짧으면 한 학기, 길면 1년을 적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패스웨이 과정은 그냥 패스웨이 과정하고 다시 1학년 하는 게 아니라 패스웨이 과정은 1학년 중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듣는 학점이 100%뭐 딴 1학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적긴 한데 보통 비슷한 학점을 얻고 2학년으로 넘어가는 외국인 유학생 특별 전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조금씩 그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프로그레션 뭐 리포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한마디로 학습 진행 성적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는데 아예 다이렉트로 진학한 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이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과 과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오히려 이제 후반에 가서 학습 성적이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진학한 학생들의 점수가 좀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꼭 US만에 해당되는 아니 오레곤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학부에서 이제 그 학습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서포트가 아무래도 다이렉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적응하기에 훨씬 더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부분에서. 저도 이제 사실은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다이렉트로 딱 한국에서만 공부했던 학생이 딱 떨궈져서 가면 정말 치여요. 이게 왜냐면 영어로 수업하는 거가 사실은 토플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잘 들리지도 않고 과제하는 법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부대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적응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이게 보통 저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한 학기라도 이렇게 해보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고 OSU는 뭐 한 학기짜리는 없죠. 최소 세 텀이죠. 예, 좀 길긴 한데 어쨌든 두 텀 세 텀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소프트 랜딩을 하시는 거가 오히려 최종 결과는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물론 이제 학습 성적이 그렇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적응해가는 그런 또 맛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뭐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편입도 패스웨이가 있다. 그런데 편입 패스웨이는 도대체 뭔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대학을 우리나라에서든 어디든 이제 진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저에게 이제 그 크레딧이라는 학점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전공 과목이라던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이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얼마 인정해줄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OSU 경우만 얘기를 하면 이제 4.0 기준으로 해서 한 2.25 좀 높긴 하죠. 근데 그 4.0 기준으로 2.25면 우리나라 편입 패스웨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점수 이 정도. 물론 그다음에 그 12학점 이상 수료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과정을 진학한 학생들이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 번째 얘기긴 하나 예. 일단 지원해보고 모든 서류들이 다 이제 지원이 서브밋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내에 이제 얼마큼의 학점이 인정되고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오퍼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후 절차가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이게 원래 이제 미국 대학교의 편입 시스템이 지원을 하면 내가 기존에 들었던 학점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입학하고 비자 받고 학교 다 들어간 다음에 그 개별 컬리지나 부서 디파트먼트에서 결정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언오피셜이긴 하지만 대충 몇 학점 정도 인정받는다를 받고 들어가서 최종 컨펌을 현지에서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편입은 됐지만 가서 거의 뭐 2학점, 3학점 이렇게 인정받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거의 뭐 신입생이랑 별 차이 없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받을지 이제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다는 이제 얘기고요. 이제 미니멈 2.25라고 했는데 대부분 전공이 저 정도면 되는 건가요? 어떤 전공에 따라서 뭐 특별히 더 높고 낮고가 조금 있나요? 물론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다 이 기준으로 이제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학과마다 이제 특정 전공은 그 똑같은 과에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러지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러지에 딱 인정되는 그 점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지원하실 때 저희 아마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편입 패스웨이로 가면 입학해서 바로 학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 정도, 얼마 정도를 패스웨이 과정을 겪는 건가요?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텀에서 두 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텀에서 두 텀은 약간 뭐 이제 보충 과목들을 좀 더 들으면서 그다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 듣는다. 괜찮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좀 없다 그러면 텀이 더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어 점수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 텀에서 두 텀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편입할 학생들 정도면 이제 토플 공부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돈을 아끼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래도 이제 뭐 나는 영어부터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과정 거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은 4.0 만점에 2.25. 뭐 4점 우리나라가 대학교가 보통 4.5 만점인데 그러면 2.5에서 2.6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사실 웬만하면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수는 아닐 또 하나 이제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 졸업을 했는데 편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졸업하면은 이쪽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불가능하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하면 편입 안 되니까 굳이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4학년 1학기 때라도 일단 자퇴를 하시고 자퇴를 하시고 편입을 지원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스터 과정. 마스터 과정은 지원하는 게 그냥 일반 마스터 과정 지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스터 과정에 인터내셔널 다이렉트가 있고 그런데 인터내셔널 다이렉트의 장점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뭐 국제 학생에 관련된 서포트를 이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그레듀에이트 패스웨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포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학 시기를 꼭 뭐 가을 뭐 폴 세메스터만 되는 게 아니고 시점은 이제 다양하게 이 세 텀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폴, 윈터, 스프링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시작점이 좀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정말 장점이 GRE가 필요 없다고.
그렇죠. 예, GRE. 예, 미국 대학원을 가려면 네. 웬만한 대학교에 웬만한 과들은 다 GRE가 필요한데 네. GRE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마스터 인센셜 다이렉트는 전공이 딱 2개밖에 네. 안 되죠. 네.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일렉트로닉 컴퓨터 제가 엔지니어링.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네. 또 글씨가 일렉트리컬 컴퓨터 조그매요. 사이언스 예. 엔지니어링의 2가지 과정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석사는 네. 다 영어 학점 네. 그다음에 GRE 그쵸. 혹은 GMAT이 지메. 예. 필요하다. 이걸 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 다이렉트가 아니고 패스웨이도 석사도 패스웨이가 있다고. 그쵸. 예, 석사 네. 패스웨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4년제를 졸업하시고 예. 내가 석사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성적이 좀 예.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약간의 의문이 들으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가장 큰 점은 이제 GR이랑 GMAT이 역시 필요 없다라는 거. 근데 아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죠. 전공 과목들이. 그렇죠. 이거는 웬만한 전공이 다 있네요. 뭐 랭킹도 굉장히 높은 옆에 이제 90, 81 중에 이 각각의 이제 과목들이 전미 그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랭킹의 과들로 진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의 그 석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 학생들 좀 꽤 많이 갔던 게 네. MIB 여기 있나요? MIB가 없네요. MS 비즈니스. MS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있는데 저희 친구도 이제 요 패스웨이로 가는데 요번에 이제 가락기 입학하는데 원래는 이제 MBA를 하려고 그랬다가 MBA는 패스웨이를 해도 그 GR이나 GMAT 점수를 이제 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과정을 준비해주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MS 비즈니스로 하는데 이제 이 MS 비즈니스가 또 스템 전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남아서 취업에 대한 기회를 보시고자 할 때 이게 스템 전공을 이걸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OPT가 이제 2년. 나중에 추후 설명하시겠지만 OPT 2년을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비즈니스 중에 스템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그렇게 가시면 되게 장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MS 이제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로 이제 비즈니스지만 사이언스에서 약간 이제 수학적인 게 좀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로 하면 스템 전공으로 인정돼서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전공의 OPT는 이제 1년인데 스템 전공은 이제 1년에 2년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OPT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물론 이제 OPT가 3년이 주어진다고 모두 다 3년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 취업이 돼야죠. 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 시빌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꼭 이제 뭐 OSU뿐만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도 시빌 엔지니어링 굉장히 뭐 유명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OS 같은 경우에도 시빌 엔지니어링이 되게 그 지원을 많이 하는 학과기도 하고 관심도 높은 곳이에요. 랭킹도 굉장히 46이면 굉장히 높은 전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서플라이 체인 애널리틱스. 물류도 굉장히 물류학 공급망 관리 조금 더 느낌이 확 오시려면 아마존. 아마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얼마큼 좀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들 그런 걸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런 거라서 되게 좀 급부상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앞에도 왜가 나왔지만 여기에 왜는 잡에 관련돼서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유학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기회 비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생각하게 되면 OSU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일단 물론 랭킹도 좋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어떤 실무 경험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는 그런 대학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졸업률도 굉장히 좋고요. 뭐 전미 평균이 보통 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한 80%에서 80% 후반대까지 가니까 근데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도 평균 이제 굉장히 높아요. 다른 이제 뭐 그냥 일반 평균 연봉보다 한 2만 불 정도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근접해 있는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실리콘 포레스트, 실리콘 포레스트. 네, 네, 첨단 그 기술을 다루는 그런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일단은 엔트리 뭐 진입 연봉이 이제 신입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연봉도 굉장히 뛰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통계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네. 뭐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실무 중심의 학업 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네. 실무 중심. 그렇죠. 네. 실무 중심. 뭐 받아주는 걸로 뭐 인턴십. 네. 아까 뭐 이런 실리콘 포레스트에 있는 이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알선해주는 인턴십도 많고 그 외에도 뭐 미국 전역이라든지 뭐 잘 아시는 기업들 뭐 인텔, 뭐 나이키 뭐 이런 많이 들어본 회사들하고도 굉장히 파트너십이 잘 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인턴십들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거의 다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CPT 학업을 하는 중간에도 이제 취업에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OPT 설명을 했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학습 컨설팅도 분명히 해주지만 그 정말 취업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도 학생들한테 늘 이런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게끔 교내에 이런 어드바이저가 상주에 있어서 내가 찾고자 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OS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정말 이제 소프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턴십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넘어가서 일단은 인턴십은 이제 모든 전공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게끔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졸업반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2학년, 3학년 어느 스테이지에 있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어드바이저하고 얘기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런 그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기회들도 이제 연결해줄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뭐 인터뷰를 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겠죠. 학생들이 뭐 그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드바이저랑 상의를 해보고 내 학습 그 기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점수들을 커버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상담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무급이나 이제 유급 이런 차이는 이제 어느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뭐 간혹 어떤 이제 뒤에 와서 조금 설명했지만 유급 인턴십 제도가 있어요. OSU 안에서 이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미코비라고 부르는데 그 인턴십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간 4만 불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으로 그러겠네요. 인턴십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뭐 인터내셔널 전체 학생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 보면 5명 중에 1명꼴로 인턴십을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저희가 이제 OPT, 뭐 CPT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제 간단하게 OPT, CPT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CPT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하는 이제 인턴십을 하는 게 CPT고 OPT는 대학을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OPT죠. OPT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풀타임으로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1년간 OPT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스템 전공을 한 경우에는 2년을 더 추가해서 총 3년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OPT입니다. 근데 이게 OPT도 무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퀄리티는 좌배 퀄리티는 무급일수록 좌배 퀄리티는 약간 올라가고 유급일수록 좌배 퀄리티는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잘 이제 판단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 OPT 과정까지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꽤 있는데, 그럴 경우 OPT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이제 잡 오퍼나 스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H1B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를 받으려면 이 OPT 때 충분히 자신을 어필해서 내가 스폰서를 받을 만한 인재라는 걸 사업주에게 충분히 보여줘야지만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H1B 비자도 이제 뺑뺑이라서 약간 이제 될지 안 될지 약간 이제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기회라도 가지려면 저 OPT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예. 뭐 이제 OSU 안에서도 이 OPT를 뭐 해라고 그냥 딱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고, 네. 하기 전, 하고 있는 중, 그 이제 끝날 때까지 학생들한테 이제 충분한 이런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OPT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내에. 그래서 항상 가서 그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약간 이제 뭐 비자랑도 연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지를 학교 안에서 이런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런 거를 학생들이 이제 가끔은 한 4학년 1학기쯤에 이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OPT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까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완전히 다이렉트로 대학을 입학하면 그런 서포트를 받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터를 통해서 이제 입학하는 경우에 인터내셔널 다이렉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하면 보다 약간 서포트가 많이 되거든요. 그 이제 서포트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미리미리 이제 한 2학년, 보통은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부터는 저런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지 사실은 4학년 때 중간에 인턴십을 하든지 아니면 4학년 마치고 O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준비 없으면 나중에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력서를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가. 특히 한국 학생들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안 되면 그냥 원래 이제 미국이 학 외에는 이제 일하는 게 불법이고 학교 다니는 중에 학 외에는 불법이고 학 내에서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처럼 학교 규모가 크면 사실 안에서 일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카페테리아도 있고 뭐. 저는 근데 진짜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립대 안에서 딱 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OPT 프로그램도 있어요. 딱 그거는 그냥 국제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죠. 개런티를 딱 해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OPT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서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꼭 오레곤을 통해서 그 OPT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지만 그냥 미국 전역으로 따져서 보면 OPT를 이제 교내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여기서 얘기할지 되는지 모르지만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OPT를 교내에서 하고 있죠. 근데 똑같이 오레곤 주립대학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학습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국제학생 서포트 업무 담당 뭐 이런 업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하고 학생들 관리, 그다음에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게 실무를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건 뭔가요? 전체 지금 545명의 학생들이 지금 OPT를 하고 있는데 오레곤 주립대학교 안에서 국제학생들이, 한국에는 이제 1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렇죠. 아예 이제 그 통계가 없는 학교들도 있고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도 보면 OSU가 탑 1이에요. 오레곤이.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뉴욕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오레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뭐 OPT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들 이렇게 쭉 보시면 랭킹이 거의 다 이공계열이긴 그렇죠. 하죠. 저런 전공이 취업이 사실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아무래도 또 주변 지역에 그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뒤에 가면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오레곤 대학교가 이제 지리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좋은 자연 환경도 있고, 뭐 면세가 돼서 뭐 생활하는 비용도 면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만, 예. 그 면세가 돼서 생활비도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뭐 가장 내 피부로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주변에 어떤 기업들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삼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그 첨단 산업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실리콘 포레스트가. 그래서 여기 이제 IT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인턴십이라든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강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름 딱 나왔지만 인텔은 어마어마한 멀티내셔널 기업이잖아요. 이제 초국가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다국적 기업. 예, 예. 꼭 뭐 미국 기업 뭐 이런 게 아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 그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잘 아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요. 아마 이제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예. 이런 기업들로 이제 다양한 인턴십과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잡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공별로 저희가 이제 단과대학교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51분이에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요. 네. 축축축축 트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전공들 중에서 스템 전공들만 모아놓은 거죠. 네. 일단 뭐 60개 이상이라고 보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스템 전공의 그 과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되면 OPT,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그 엔지니어링 학부에서는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로보틱스도 얘기했는데요. 로보틱스가 미국에서 4위라고. 되게 랭킹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이제 뭐 석사 다이렉트로만 정규 과정으로만 입학이 가능하지만 이제 뭐 학부나 이제 석사 패스웨이로 고려를 하신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죠. 로보틱으로. 굉장히 핫한 과정이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도 되게 지원이 많아요. 첨단 그 인프라스트럭처들이 학교 안에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진짜 그 뭐 미국 전역에 뭐 핫한 어떤 프로젝트들도 여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진입을 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취업이 보장이 돼요 이렇게 말씀은 못하겠지만 되게 이제 많은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 항상 그 로봇 태권브이를 보면서 로봇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로보틱스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농학 쪽인데요. 농업. 농업 뭐 요새 뭐 그냥 흘러간 옛날 학문 아닌가요?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농대가 아니고요. 여기는 정말 그 연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중심. 그래서 세계 랭킹도 보시면 23위고 아까 제가 지리적인 장점을 얘기하면서 주변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인 장점이 이 농대를 조성하는 그리고 랭킹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그냥 뭐 농업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하시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랑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밌는 학과들도 많아요. 보시면 뭐 와인 메이킹, 와인 베이킹, 메이킹, 치즈. 베이킹. 예. 치즈. 그래서 예. 보시면 여기 이제 학생들 이 OSU 학생들이 만드는 치즈 브랜드들이 있어. 그게 실제로 팔려요. 예. 팔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근처에 브루어리 이제 뭐 맥주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서 학생들이 되게 이런 걸 한번 체험해보고 이러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연세우유, 뭐 건국우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예. 와인 오레곤주에 있는 와인은 되게 상급의 와인으로도 쳐지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농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학이 이제 뭐 약간 전무로 가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그쵸. 과목 중에 그 과 중에 하나로 바이오하고 많이 접목해서 네.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뭐 많이 아시는 네.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산업 쪽에 이제 농업 쪽이군요.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즈니스 전공도 굉장히 높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비즈니스 그다음에 요거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 미컵. 네. 미컵 뭔가요? 그러니까 유급 인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전공이 세부 전공을 해야지만 이걸 지원할 수 하는 건 아니고 세부 전공하는 예. 친구들만. 그래서 이제 2학년 끝, 이제 3학년 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이제 심사 기준은 조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활동들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교에 그 어드바이저랑 상담을 하셔서 어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고 이제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기업에 가서 이제 한번 CPT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거의 취업하는 그 과정처럼 일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거는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빈 기간 안에 이제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쭉 이제 학습의 기간에 영향을 안 받고 진행할 수 있고 뭐 동시에 또 돈도 받고 네, 뭐 6개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내가 충분히 어필을 하고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1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실무 경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턴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네. 사이언스 프리엘스도 있는데 요것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전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없는 전공인데 아웃도어 관련된 예. 뭐 새로운 뭐 패브릭 예를 들어서 뭐 섬유에 대한 연구. 그 콜롬비아가 그렇죠. 예, 파타고니아 뭐 잘 아시는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이키도 사실 이제 여기가 그쵸. 오리진이 이제 여기서 해서 나이키 본사가 포틀랜드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나이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버럴 아트, 요거는 좀 아트 쪽인데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요것만 기억을 그러니까 OSU 뭘 기억해야 될지 하면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전공 과목 컴퓨터 사이언스. 왜냐면 이제 우리 전역에서 3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MS 비즈니스는 스템 전공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OPT 등 다양한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경험들도 많이 쌓을 수 있다. 비전공자도 석사 과정을 이제 석사 패스웨이 과정 진학할 수 있고 GMAT이나 GRE 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오레곤 주립대 선택하는 이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일단 1%의 세계 1% 대학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제일 중심인 거는 연구 중심 대학교. 연구 중심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과 풍부한 자원들, 자원이라면 돈이겠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정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제일 아무래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포틀랜드와 이제 실리콘 포레스트 근접해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 그다음에 위크업 인턴, 그다음에 OPT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앞단에 이걸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예. 저희가 신입학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원 유학을 통해서 진학 상담을 하시고 OSU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장학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분명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 지역 장학금이 있거든요. 지역 신입학 장학금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성적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이 진학을 했다 그러면 신입한테 성적 장학금을 또 줘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본과로 진학을 해서 진학하는 내내 좋은 점수를 받다 그러면 진학 장학금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학점에 따라서 조금씩 GPA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3.75, 3.5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연간 3,000에서 5,000불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프로보스트라고 해서 한 GPA가 2.5 그러니까 GPA가 아니고 죄송해요. 내신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진학을 하려고 할 내신 등급이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한 5등급 이렇게 보는데 패스웨이로 진학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5등급 정도로 보는데 내가 한 2.5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프로보스트 약간 연이 아니라 한해긴 하지만 6,000불 이렇게 해서 신입 장학금, 저희가 주는 장학금, 여러 가지 다른 장학금 이렇게 합쳐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 혜택은 막 10,000불까지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30,000불 이때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0불 때까지도 이런 장학금, 내가 성적이 좋은데 OSU의 어떤 특정한 어떤 학과들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셨다면 이제 회원 유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장학금에 대한 제도들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장학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또 구석구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찾아보면 되고요. 학생 지원들을 충분히 좀 잘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숙사도 찾아드립니다. 네. 찾아드리고요. 네. 그래서 입학 기준은 네. 자 입학 기준을 보시면 패스웨이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교 내신,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제 지원하실 때 성적이라고 하시면 다양한 성적표를 내시는데 고등학교 그 성적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고교 내신 5등급이 그러니까 돼야지만 이제 지원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밑이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학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A로 따지면 2.5 정도 되나요? 그럼 5등급이면? 네, 그렇습니다. GPA는 2.5.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네. 등급제로. 근데 저희는 이제 가끔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기준들이 좀 달라져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2.5 정도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되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려면 3.0, GPA 3.0에 내신은 4등급 정도. 보통 그 정도 되지 않나요? SAT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긴 한데.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레건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외 대학교, 영국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들을 그러니까 인투라는 교육회사에서 한국 입학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워싱턴 주립대라든가 세인트 루이스, 조지 메이슨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 대학교의 입학처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건데요. 지금 이제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회원 유학을 통해서 이제 진학 상담을 하시고 이제 저희 미국 대학교들의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학금 외에 학비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플러스 학비 디스카운트. 그렇죠. 그래서 리저널 장학금이라고 아까 이제 이건 지역 신입 장학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다음에 플러스 학비 1년 학비 기준으로 보면 10%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혜택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조금 아직 7월 31일까지는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등록을 해두시고 내년 겨울에 가셔도 되니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레곤주는 이제 쿼터젤에서 입학이 약간 늦잖아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늦어갖고 7월 31일까지 아직도 가을 학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라서 그럼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는 요번 가을 학기에 오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오픈을 하고요. 오픈을 네, 하나요? 오픈을 하고요. 예. 네, 지금 뭐 오픈 준비는 다 잘 되고 있으나 예. 그리고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예. 현재 이제 이번에 3월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 학생들하고 이제 아직도 인터랙션이 좀 있는데 되게 만족하고 한국에 3월달에 학생들 되게 많이 돌아왔는데 그 학생들은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안전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도 하게 돼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어쨌든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학교들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발생을 할 경우 학업은 빨리 시작은 해야 되고 그다음 학교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시라.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하나요? 미국에서 하나요? 둘 다 가능은 해요.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가능은 하나 현실적인 부분 아까 비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점인 것은 조금 더 지금 내가 편안한 환경인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보장된 그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현지에서 받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조금 퀄리티가 보장된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게끔 또 성취도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 조금 더 선택의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 그 현지에서 하시는 모든 강사진들의 수업을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수업 방식이 이제 아마 혼용돼서 갈 텐데 적절하게 이제 잘 배정이 돼서 자기 주도형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형 실시간 수업이 있어요. 잘 아시는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라이브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형 나의 페이스에 맞게. 그다음에 수업에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잘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내 페이스에 맞게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기 주도형 수업이 있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습 이해도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체크가 돼서 그에 맞게끔 다시 한번 이제 프로그램들이 재편성된다거나 안내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좀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내가 질문하기가 조금 좀 그렇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기 주도형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리코딩이 이제 완료된 그 수업들을 계속 이제 확인해가면서 내가 언제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면 언제든 찾아 들을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더 연계감을 느끼고 싶고 내가 이 학업을 하고 있는 내 동료들, 그다음에 뭐 강사, 그 교수님과의 어떤 뭐 상호 교류 이런 부분에서도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실시간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토론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좀 낮을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하네라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혼용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 학기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현지에 나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서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한 텀 여기서 이제 텀이죠. 한 텀 정도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그 다음에 현지 가서 남은 수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온라인 수업은 자기주도형으로 주로 이제 녹화된 동영상 내지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이제 수업도 있고 혼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는 이제 빨리 너무 이제 그 빈 기간이 길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네. OSU 얘기했지만 네. OSU 같은 경우에 전미 이런 온라인 그 강의로는 랭킹 탑 5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수상도 여러 번 하고 해서 OSU는 주저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도 고려를 꼭 하시라는 부분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회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혹시 질문 답변 있으면 채팅으로 또 남겨주셔도 괜찮고, 질문을 이제 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저희가 1, 2분 정도 기다리고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오레건 주립대학교 네. 참 인기도 많고, 네. 학생들이 굉장히, 근데 진짜 저희 학생들을 보내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막 저희가 동영상으로 인터뷰,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찍자 해도 이제 굉장히 흔쾌히 이제 네. 찍어주시고, 그때 이제 뭐 패스에 가신 분들 이제 막 찍었는데, 굉장히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이제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아까 좀 얘기하려다가 다른 얘기를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OS에 네. 대한 자랑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 매년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 이제 국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OSU는 그 서베이를 해요. 얼마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그런 서베이를 하는데 거의 98%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마다 하게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도 한 97, 8%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OSU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도 한국과 이제 파트너십이 굉장히 오래 있었고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되게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 같은 게 있어서 되게 그렇죠. 한국에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제공해 주려고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이 이제 없으셔서 아까 초반에 질문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이제 질문이 없으셔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회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해연여학원으로 연락 주시고 전에 그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인포메이션들을 전달했던 이제 담당 부장님께 또 연락해 주시면 담당 권성희 부장님 정말 잘 아시거든요. 연락해 주시면 또 바로바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